안녕하십니까. 국립중앙과학관 도적 주무관입니다. 오늘은 하루 전날 촬영을 미리 해서 녹화본으로 방송을 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녹화 방송을 오늘 하루 정도 진행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고요. 오늘 하루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할 프로그램은 이제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저희가 우리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만들 수 있는 과학 키트에 대한 조립 영상과 거기에 속해 있는 과학 원리 같은 것들 부모님과 자녀들이 같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네, 화면에서 보시면 여기 그 자이로팽이 키트가 있습니다. 우선 조립부터 해볼게요. 이게 이제 손잡이 부분이고요. 팽이를 구성하게 되는 부품들. 그리고 이게 이제 핵심 부품이겠죠. 네, 여기에 레일이 있어요. 오늘은 한 개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일 하나입니다. 레일 하나가 필요하고 팽이의 파란색 부분 두 개인데요. 이건 뭐 똑같기 때문에 아무거나 두 개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LED 중앙 부분을 고정시킬 요거 형광색 부품 하나. 네, 드라이버도 하나 필요하겠죠. 혹시 집에 개인적으로 쓰시는 드라이버가 있다면 그걸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게 조금 작아서 힘을 주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 레일 끝에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고무캡 빨간색 두 개. 그리고 LED 모듈이 한 개 필요하겠죠. 자, 요거는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전지들이 이렇게 막 벌어져 있거나 배송 중에 좀 고장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LED에 불빛이 들어오죠? 그러면 요건 정상입니다. 그리고 손잡이는 부품이 달라요. 튀어나온 요철이 있는데 튀어나온 부분 한 개, 들어간 부분 한 개, 각각 한 개씩을 꺼내셔야 돼요. 네, 보시면 손잡이를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한쪽은 U자 형태, U자 형태로 되어 있고 한쪽은 일자 형태로 되어 있죠. 이렇게 생긴 각각 모양이 다른 두 친구를 골라내셔야 됩니다. 조립 방법은 굉장히 단순한데요. 이 자석 부분부터 LED 모듈이 이렇게 나와 있죠. 형광색에 끼우셔야 되는데 LED 불빛을 조금 어둡게 하시고 싶을 땐 여기 동그라미 쪽에 LED 모듈이 가도록 조립하시면 되고요. 나는 빛이 좀 강하게 났으면 좋겠다 싶으시면 여기 사각형 쪽에 LED가 들어가도록 배치하시면 됩니다. 끼워 넣으실 땐 여기 홈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중앙으로 딱 닿을 수 있게 밀어 넣어 주시면 이렇게 딱 중앙이죠. 이렇게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불빛이 좀 셌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기 사각형 쪽에 LED를 집어 넣습니다. 다시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 네, 이렇게 환하게 불이 들어오죠. 자, 그리고 이 사각형을 중심으로 해서 양옆에 동그라미가 있죠. 이 동그라미 홈에 팽이의 바깥쪽 부분에 요철 부분을 집어 넣을 건데요. 네, 이렇게요.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한쪽은 큰 동그라미고 한쪽은 좀 뾰족한데요. 반대로 겹쳐지게. 이쪽이 조금 뾰족하니까 여기는 동그라미 부분이 오게 하고 이쪽은 동그라미니까 여기 뾰족한 게 오게 해서 서로 맞물리도록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조립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자, 이러면 팽이는 완성되었고요. 이제 손잡이 부분을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 끝단이 보면 아무래도 스틸 철이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날카로워요. 그래서
마개를 이렇게 더 씌워 주시면 돼요. 끝까지 들어가지 않을 때까지 밀어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금방 끝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손잡이 부분에서 U자 형태 있잖아요. 요 U자 모양의 요 홈에 딱 맞게 레일을 딱 끼워 주시고 반대쪽에서 뚜껑을 덮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손잡이가 완성이 돼요. 네, 다 됐죠. 그리고 아까 전에 고무캡에 들어 있었던 볼트 막힘, 여기 볼트 꼽는 곳이 손잡이 보시면 하나, 둘, 세 군데가 있는데요. 세 개가 구멍이 다 뚫려 있을 경우에는 세 개를 조여 주시면 되고, 두 개만 뚫려 있을 때는 두 개만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손잡이를 꽉 쥔 상태에서 나사를 끝까지 결합해 주셔야 튼튼하게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 끝 부분도 나사로 조여 줄게요. 네, 이렇게 되면 거의 완성이 된 거죠. 팽이를 놓았을 때 이제 반짝이면서 움직이도록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요. 실제로 이게 밤에 보시면은 굉장히 반짝반짝하는 이 팽이가 잘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네, 이 장난감 키트 속에는 과학 원리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부터 이 과학 원리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우선 준비를 좀 해서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컴퓨터 화면을 보겠습니다. 물리라는 게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야 될 굉장히 중요한 학문 중에 하나겠죠. 제가 알고 있는 물리학자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 세 분을 이렇게 화면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이 누굴까요? 네, 아이작 뉴턴이죠. 아이작 뉴턴이고, 중간에 계시는 분이 이제 맥스웰 전자기파 이론을 정립하신 분이고, 마지막 이분은 워낙 유명하시니까 다 알고 계시겠지만, 네, 아인슈타인이시죠. 어이구, 이거 사진이 좀 가리는데 제가 좀 빠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세 명에 의해서 물리학에 굉장히 큰 흐름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세 사람이 그 물리를 굉장히 또 재밌게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물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저희가 자이로팽이를 이제 다 조립해서 보셨겠지만은 붙어 있잖아요. 물론 자석을 이용해서 붙여놓은 둔 건데요. 자석은 어느 금속이나 다 붙는 게 아니라 지구상에서는 이제 여기 보시면 철, 니켈, 코발트 정도에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뭐 알루미늄이나 구리에는 잘 안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처에서 봤을 때 니켈이나 코발트는 잘 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석이 붙으면 웬만하면 철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지구에 있는 철들은 핵융합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철들이고요. 핵융합의 마지막 단계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지구상에서는 뭐 무거운 금속에 속하죠. 그래서 지구 표면에 많은 게 아니라 지구 중심에 많이 있죠. 외핵과 내핵 쪽에 있어서 지구의 자기장을 형성하는 데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요 물고기 보이세요? 이 물고기는 철로 만든 물고기인데요. 좀 어렵게 사는 지역에서는 이 철 물고기를 넣어서 끓인 물에다가 국을 끓여서 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는 뭐 고기도 많이 먹고 이렇기 때문에 몸에 흡수하는 철을 어느 정도 이렇게 공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
고기를 못 먹거나 철을 이렇게 흡수할 기회가 적은 사람들은 병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철 물고기를 물에 끓여서 먹기도 한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붙여둔 자석 봤잖아요. 그 자석 중에서도 요즘 굉장히 강력한 자석인데 이게 네오디뮴입니다. 이 네오디뮴 자석은 저희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관 2층 열린 학습실에 오시면 직접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주먹만한 네오디뮴 자석 2개면 진짜 불꽃이 튀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뭐 다른 게 아니라 살짝 한 70cm 정도 떨어뜨린 다음에 가만히 냅두면 서로 움찔움찔하면서 다가서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꽤 빠른 속도로 부딪혀서 불꽃이 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번 붙어버리면 저도 이걸 떼보려고 했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데 이 자석은 또 단점이 있어요. 200도 이상의 온도, 뭐 예를 들면 불 같은 거겠죠. 불에 노출이 되면 자석의 힘, 즉 서로 당기거나 철, 니켈, 코발트에 붙는 이 자성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요즘 사용하는 데는 대체적으로 강력한 자석의 힘이 필요하지만 열이 거의 없는 부분에 많이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또 네오디뮴은 굉장히 자성이 세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신용카드라든지 휴대폰은 가까이 두면 고장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위치 에너지 있죠. 요거는 보조 화면을 보면서 잠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요 자이로팽이 만들었는데 밑에 있을 때는 네, 올라갈 일은 없죠.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올라갈 일은 없죠. 근데 위에 있을 때는 굴러 떨어진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위치 에너지라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아래로 굴러 떨어진다는 거죠. 네, 요 위치 에너지는 다시 PPT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에서 보시면 위에 높은 곳에서 추를 떨어뜨리면 이렇게 못이 박히잖아요. 이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다. 위치 에너지는 높은 곳에 있을수록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굴러 떨어지기 때문이겠죠. 이 힘은 중력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낮아지고 높은 곳으로 갈수록 굉장히 위치 에너지는 높게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위치 에너지라는 것이 높은 곳에만 있을 때 생기는 건 아니에요. 지금 영상에 보시면 용수철 보이시죠? 여기 스프링 용수철입니다. 어떠한 물체를 꾹 누르는 상태에서 손을 떼버리면 이렇게 튕겨져 나갈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렇게 눌러져 있을 때 위치 에너지가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손을 떼면 움직이니까 이것도 위치 에너지입니다. 네, 간단한 예로 이 위치 에너지를 활용한 것이 지금 보시는 롤러코스터겠죠. 높은 곳에서 점점 떨어지면서 속도가 나게 되고 그 속도를 이용해서 우리는 재밌는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위치 에너지는 높은 곳에 있을수록 커지고 용수철과 같을 때는 눌려져 있을수록 커진다.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운동 에너지는 반대예요.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롤러코스터가 높은 곳에서 출발할 때 이 가장 높은 곳에 서 있을 때는 서 있기 때문에 운동, 즉 움직이지 않아서 운동 에너지는 없는 것이고 높은 곳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가득한 건데요. 브레이크를 풀고 슬슬 아래로 떨어져서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는 위치 에너지는 낮은 곳이기 때문에 없어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이때 운동 에너지가 가장 커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는 서로 상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의 힘에 관여하는 것이 바로 이 중력 가속도인데요. 중력 가속도는 어떠한 물체 두 개 사이에서 일어나는 힘인데 몸무게, 즉 무게가 엄청나게 나갈수록 중력이 세져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서 있을 때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지구와 같이 엄청나게 무거운 친구와 같이 있을 때는 저희가 아무리 높이 뛰어봐도 하늘을 날 수 없죠. 굉장히 중력이 세지는 거고요. 지구보다 훨씬 더 무거운 태양 같은 경우는 아예 빠져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중력이 엄청 크고요. 블랙홀 등 정말 무거운 친구들은 빛조차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주변의 공간을 일그러뜨려서 붙잡아 두죠. 그래서 중력과 속도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물체와 물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힘이고, 무게가 무거울수록 힘이 세지고 거리가 멀수록 약해집니다. 가까이 있을수록 더 중력은 세져요. 네, 보조화면 볼게요. 자, 에어팽이가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이건 회전, 관성과 축에 관련된 건데요. 도는 물체가 축에서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에 따라서 돌아가는 힘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다시 컴퓨터 화면을 볼게요. 네, 축의 모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회전 관성이 이렇게 약 9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요. 동그라미 원의 모양인지, 원기둥인지, 동그라미 구의 모양인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 있지만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봤으면 하는 것은 회전축, 회전하는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회전하는 속도는 느려지고, 회전축에서 물체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조금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것은 에너지를 이제 서로 보존하는 그 역할 때문에 그런데, 피겨 스케이트 선수들이 팔을 벌리고 돌아가는 스핀을 하는 동작을 할 때는 속도가 좀 느리다가 손을 오므려서 가슴에 딱 붙일 때가 있잖아요. 온몸을 웅크린 채. 이럴 때 속도는 굉장히 빨라져서 도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런 현상이 회전관성과 축에서 나타난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혹시 피겨스케이팅 그 선수들이 그 활약하는 모습 보실 때 저게 회전관성과 축의 모양에 따라 다르다는데 그게 그렇지 하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이런 놀이터에 가면 이런 놀이기구가 있었는데, 이 놀이기구도 사람이 탔을 때 여기 지금 사진에 있는 친구들처럼 바깥쪽에 있을 때는 좀 느린데요. 이 중앙 기둥에 있을 때는, 기둥 쪽에 사람이 서 있을 때는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친구들은 굉장히 즐겁게 놀고 있죠. 네, 여기까지 과학 원리랑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한번 화면 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자이로팽이만 해도 자석의 힘, 자력이죠. 자력이 있어서 이렇게 철에 붙는다는 거. 그리고 아래쪽에 가서도 붙어 있죠. 이것은 중력보다 자석의 힘, 즉 자력이 더 세서 붙어 있는 거고요. 우리 친구들이 막 가지고 놀 때 이게 탁 떨어져 나갈 때가 있을 거예요. 이때는 운동 에너지와 중력이 이 자석의 힘, 자력보다 더 세졌기 때문에 튕겨져 나가는 것이고, 지금처럼 움직이지 않을 때, 운동 에너지가 없을 때는 중력보다 자석의 힘이 더 세서 붙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있을 때는 위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아래로 쭉 하고 굴러 떨어질 수가 있죠. 중력이 지구에서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때 가장 아래쪽에 갔을 때 운동 에너지가 가장 많아지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여기서 굴러 떨어지는 속도랑 여기서 지나갈 때 속도는 아무래도 아래쪽에서 위치 에너지가 없고 운동 에너지가 있을 때 훨씬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가지고 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손으로 이렇게 흔들기 때문에 잘 굴러가고 있는데, 중력을 이용할 때는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이렇게 기울이기를 시간에 맞게 잘 돌리시면 굉장히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직접 키트도 나눠드리고 야간 개장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 지금은 유튜브로밖에 만나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었고요. 이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즐겁게 한번 취미생활로 이런 키트 같은 것들도 만들면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전화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영상으로 제작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간단한 질문 같은 경우는 바로 댓글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편광 목걸이를 할 건데요. 빛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 다양한 색깔을 볼 수 있는 목걸이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3주차 때는 RC값을 이제 주제로 한 그 과학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 그리고 여름방학 마지막 4주차 때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프라모델을 가지고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때는 라이브 방송 때니까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미리 생각을 해 보시고 질문을 남겨주시면 그때는 진짜 전문가 동호회 분이라든지 매니아 분들을 모시고 방송할 거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그렇게 바로 소통할 수 있고요. 저희는 매번 금요일 저녁 7시에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부분들은 그 부분 질문거리를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금요일 7시에 방송에 접속하셔서 직접 질문도 하고 답변도 받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